네, FC 서울의 여성 팬 김유정 씨와 함께한 축구 뉴스 다다 코너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K리그에 숨어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히든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주 의원께서 정말 고심 끝에 주인공을 선정하셨다고요? 네, 제가 고심 끝에 이 히든 플레이어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FC 서울의 김유정 팬을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제가 고심 끝에 바로 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2015 시즌 시민구단 돌풍을 이끌고 있는 성남의 파워 엔진 중앙 미드필더 정선호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성남FC의 정선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는 세레머니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까치 세레머니로 주목을 받았죠. 그 세레머니가 올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계속해서 세레머니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선호 선수가 그만큼 성남FC에서 엔진 역할, 그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 가담력 좋고요.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활약을 해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일산 출신입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될 수가 있겠죠? 자, 아버지 조기 축구의 모임을 따라갔다가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됐고요. 서울 신정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감독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정초등학교가 초등축구부에서는 꽤나 알려진 명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호 선수는 6학년 때 70리베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면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무릎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학교 진학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브라질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브라질 크루제이즈 유소년 팀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 정선호 선수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말도 없고 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성격이 변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브라질 가서 이제 브라질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성격이나 뭐 축구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많이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남미에서는 이제 빈부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축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정선호 선수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도 절실함이 굉장했겠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선호 선수가 성격도 또 그라운드 내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이나 남미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기교나 테크닉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선호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네.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데 좀 더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 문화에 적응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평택 신안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한국식 축구 훈련과 문화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개인 기량을 통해서 상대를 제치고 돌파하는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직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패스 위주의 전술 또는 공을 갖고 시간이 많으면 감독이나 코치님이 빨리 패스해라. 조직력을 위해서는 패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는 조금씩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세간이나 사고가 우선시됐던 브라질과는 다르게 또 한국 축구 문화에서는 엄격한 선후배 규율이나 또는 이 규율 하에서의 약간의 다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식 축구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선호 선수 이제 신안고 그다음에 동의대를 거쳐서 동의대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드래프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어느 팀에서도 지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정선호 선수가 대학교 2학년 때 프로팀에서 제의가 있었다고 해요. 드래프트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뽑아주겠다. 근데 당시 이제 그 동의대 감독께서 그 1년만 더 하자고. 그러니까 정선호 선수가 아무래도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1년만 더 하자고 해서 이제 프로행을 만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이 정선호 선수에게는 약간 꼬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드래프트 실패 이후에 이제 정선호 선수가 많이 좀 부진했던 또 시리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울산현대 미포조선의 감독으로 있었던 지난 시즌에 이제 울산현대 감독으로 계셨었죠. 이제 조민국 감독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 정선호 선수가 바로 이제 입단을 결심을 하게 되고 네. 2011년 울산현대 미포조선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네. 조민국 감독이 울산현대 미포조선 감독하기 전에 고려대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 고려대와 이 동의대하고의 연습 경기에서 바로 이 정선우 선수를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우 선수를 이 프로 입성을 하지 못하니까 좀 좌절되는 분위기니까 네. 바로 울산 미포조선으로 불려드렸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정선우 선수는 데뷔하자마자 리그 동호왕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내셔널리그에서 정선호 선수는 정말 대단히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였네요. 그렇다면 프로는 어떻게 입성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일단 그 울산현대 위포조선에서 2011년부터 이제 2시즌 동안을 보내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드래프트에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재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정성호 선수가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상위권에 있는 팀이 한 팀이 널 뽑아주겠다. 그 다음에 2부에 있던 팀도 널 뽑아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뽑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2부에서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성남이 딱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 이제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네. 늦게 좀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실업리그에서 아무리 좀 훌륭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제 아닉스 감독이 이끌고 있던 성남에서는 좀 정선호 선수가 성에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단은 했지만 그 데뷔 첫 해에는 사실 1군,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기에서는 나서질 못하고 K리그 클래식 경기는 그냥 한 경기만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네. 경기에 못 나오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네.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아졌을 것이고요. 그때 마침 울산현대 미포조선에 이끌던 조민국 감독이 울산현대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산현대로 이적까지도 추진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성남도 기업구단에서 시민구단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TBS 해설위원이자 그 성남의 감독이었던 이상윤 감독 대행이 바로 네. 이 정선호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선호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K리그 클래식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데뷔 첫 해에는 그렇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정선호 선수였는데 2년차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선호 선수의 능력치와 프로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선호 선수의 능력치와 프로필을 만나보시죠. 정선호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정선호, 소속 성남FC, 포지션 미드필더, 키 181cm, 몸무게 76kg, 생년월일 1989년 3월 25일, 리그 출전 기록은 55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 올 시즌은 26경기에서 1골을 넣고 있습니다. 정선호 선수의 능력치입니다. 공격력 6, 수비력 8, 드리블 7, 패스 7, 슛 6, 속도 7, 체력 8입니다. 네, 고심 끝에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능력치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능력치를 약간 낮게 준 부분은 네. 바로 공격력 부분이거든요. 사실 정선우 선수의 슛이 약간 정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슛 네. 능력도 타고난데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능력치를 낮게 평가했고요. 그 외에 수비력 8, 체력 8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바탕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그러면서 수비 1차 저희선 역할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패싱력이 좋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에게 딱 알맞는 미드필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정선호 선수가 사실 저 능력치 볼 때마다 되게 오글거리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선호 선수가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네. 지난번 인터뷰를 보니까 그 풋볼 매니저라고 FM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네.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능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네. 능력치를 정선호 선수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약간 궁금하긴 한데 그러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격력이 훨씬 나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수비력은 그러니까 늦게 좀 깨달았어요. 대부분 브라질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비력이 오히려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열심히 네. 뛰는 건 맞는데 수비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슛이나 킥은 이런 워낙 좋은 선수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강점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정선호 선수가 등번호 14번을 달고 뛰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정선우 선수가 이 14번은 울산현대 미포조선 시절부터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죠. 네. 판타지 스타의 주인공이 등번호 14번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이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진짜요? 네. 정선우 선수가 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네. 이제 판타지 스타처럼
뭐 굉장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진 못하지만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런 뜻에서 14번을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조기 축구회 할 때마다 14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94번을 달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정성호 선수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건 이제 경남과의 경기에서 바로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독수리 슛. 네. 저게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줬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득점으로 이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성호 선수가 당시에는 이제 슈팅을 했었을 때 자기는 사실 햇빛에 가려서 들어간지도 몰랐고 이 골 넣고 나서 내가 대단한 골을 넣었다는 생각보다 우리 팀이 이제 경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팀플레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레모니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것과 이제 까치발 세레모니를 통해서 많이 좀 화제를 했었는데 저 그 안에 있는 성남 유니폼 안에 있는 저것이 이제 성남시에서 그 이제 불량 채무자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캠페인 같은 걸 벌이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정성호 선수가 또 성남 팀이 여러 사회도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팀도 축구도 생각하는 좋은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정선호 선수는 그라운드 안에서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지만은 네. 그라운드 밖에서도 활동량이 많고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김도현 선수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도현 선수가 정선호 선수에 대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활달하면서 매력 네. 있는 믿을 수가 모습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근데 정선호 선수 이미 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년 아쉽네요. 시즌을 마무리하고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팀에 최선을 다하고 보탬이 되는 선수로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성남의 에너자이저로 경기장 안팎으로 유쾌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정선호 선수인데요. 오늘 히든 플레이어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 정선호 선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호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까치 세레머니를 한 2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송영규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네. 2번 정도 세레머니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러면 성남이 제가 볼 땐 상위 스플릿에 남는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골을 넣었다는 건 승리에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앞으로도 정선호 선수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플레이어 성남의 정선호 선수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원더풀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